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의 구성이라고 하면 일단 누가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사회복지의 구성을 먼저 보면 여러분이 그 교재 보시기 전에 그 좀 이렇게 그 어떤 밑그림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상. 자, 누가 되죠? 보통 정책에 따라 다른데 뭐 빈민 될 수도 있고 또는 노동자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뭐 전국민 이렇게 다양하게 될 수도 있죠. 자, 대상은 이래요. 그러면 자, 누가 주느냐? 자, 빈민, 공공부조 누가 주죠? 뭐 여기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들어가죠. 자, 국가가 공공부조 대상자한테 급여를 준다. 또는 뭐 전 국민한테 사회보험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어떤 노인이다. 노인인데 노인인데 이 사람은 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돈도 받지만 재가복지 서비스 받는다. 재가복지 서비스는 누가 주죠? 국가가 돈은 되지만 서비스는 민간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민간이 서비스는 주고, 자, 돈은 뭐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재가복지 서비스는. 자, 민간은 그러면 재가복지 서비스를 할 재원을 어디서 받느냐? 국가로부터 받는다. 또는 민간은 개별 후원금을 어디서부터 받느냐? 자, 여기에 또한 주체가 있죠. 뭐, 빈민이면 여기에 부자, 뭐, 아니면 사용자, 또는 전 국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다는 일반적으로 후원금을 준다거나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는 뭘 주죠? 조세, 세금을 줘서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가 흘러간다 라고 봤을 때 자, 사회복지의 주체는 국가와 민간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행정론 같은 거 하면 국가랑 공공이랑 여기 이제 공공이랑 민간이 했을 때 사회복지의 장단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있는 게 사회복지의 대상. 근데 우리가 사회복지의 대상자 누구인가라고 하면 뭐 넓게 보면 전 국민이 될 수도 있고 좁게 보면 요보호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대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는 거는 욕구, 사회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회복지에서 욕구는 우리가 니드라고 하죠. 원트가 아니라 니드다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래서 욕구는 사회복지의 주 대상, 사회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회복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구가 있는 누구, 뭐 사회 문제, 욕구가 있는 누구들이 막 모여서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욕구와 사회 문제를 여기서 주로 살펴볼 텐데요. 거기 보면 구성에 보면 이제 주체가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공공이랑 민간이랑 크게 나눴지만 여기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거죠. 뭐 개인, 가족, 불학, 교회, 직장, 지역사회, 국가. 근데 이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이나 불학, 교회, 점차 거기서 국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는 자발성에서 공공성으로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했는데 주로 이렇게 발달해왔죠. 그래서 각 주체의 역할과 비중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인의 역할이 컸다면, 개인과 가족의 역할이 컸다면 지금은 또 국가의 역할이 크고 상대적으로 개인과 가족의 기능은 조금 더 못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을 이제 오늘 주요하게 살펴보는 건데 대상이 이제 욕구랑 사회 문제. 그래서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사회 문제 해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욕구 결핍, 뭐 성격상의 결함 해서 욕구를 물질적인 욕구를 1차적인 것, 2차적인 것, 그다음에 또는 정서적 욕구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자, 사회 문제는 탈선, 그러니까 일탈행위 같은 거죠.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불평등, 그다음에 사회 해체. 가족 해체, 뭐 결손 과정 이런 문제, 이혼 이런 문제.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문제 구분은. 그래서 탈선과 불평등에 관련된 문제, 사회 해체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방법을 보면
그럼 사회복지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대응책, 방법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갈등주의적인 관점, 기능주의적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재원을 보면 공공재원, 민간재원 나와 있죠. 자, 재원의 공공재원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조세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이 조세 안에는 나중에 뭐 정책론에서 배우게 될 일반 조세도 있고 뭐 사회복지 관련된 조세도 있죠. 그러니까 조세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사회보험료를 여러분들이 내시는 기여금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조세비용은 세금을 감면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금을 감면시켜 준다거나 이런 거. 그래서 공공재원이 있고요. 자, 민간재원에는 민간이 어떤 대상자한테 주는 돈에는 굉장히 다양한 차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사용자 부담, 자발적 기여. 자, 자발적 기여는 이런 거죠. 부자가 국민이 민간에게 후원금을 준다. 이게 바로 자발적 기여고요. 자, 사용자 부담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돈을 내는 거죠. 이용료 내는 거. 이걸 얘기하고요. 자, 기업복지는 부자가 노동자한테 바로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기업복지인 거죠.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 뭐 어린이집을 뭐 해준다. 아니면 보육료를 지원해준다. 이런 게 이제 기업복지, 바로 가는 게 기업복지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비공식 부문 재원이 있어요. 자, 비공식 부문 재원은 비공식이라는 거는 공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공식적이라는 거는 공공도 아니고 민간의 어떤 공식적인 조직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비공식 부분은 주로 거기 나와 있는 가족, 친척, 이웃. 그러니까 우리 가족, 내가 딸한테 뭐 돈을 받는다, 아니면 친척한테 도움을 받는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서서 봤던 윌렌스키와 르보가 말하는 어떤 현대 산업사회의 공식적인 사회복지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런 재원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공식 부문 재원은 사실 그거를 가지고 국가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일단 그거는 재원이 전해지면서 정서적인 부분이 지원이 되는 거니까 또 대상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어쨌든 민간 재원에는 비공식 부문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공식적 자원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개인이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 하는 거구나 라고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공동모금은 여러분 아시죠? 공동모금에서 모아서 후원을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